안녕하세요. 대배 임주성입니다. 11월 1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다 하고 확인을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해가지고 음성이 안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시 녹화해서 빨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11월 첫날이 이제 장이 열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시장도 좋지 못하고 주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파도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라는 공시가 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파도와 관련된 전방 산업에 대한 관련된 뉴스와 시장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IR 담당자분께 통화를 시도를 했지만 최근에 통화가 잘 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통화를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해 부여 주식이란 부분으로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이제 스톡옵션 권리를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총 주식 수가 24만 주, 대략적으로 24만 주에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24,4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총 주식 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은 이 스톡옵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총 금액이 나올 텐데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49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 금액 자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6년도 10월부터 해서 33년 10월까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시 내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여 방법이 신주 교부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신주 교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임직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신주교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 주식 교부라고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임직원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차액 보상 이제 방법이 있는데 행사 이제 가격과 시가 이제 현재 이제 가격 주식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공시에 나온 부분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주식이 새롭게 발행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좋지 못하지만 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제 8번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현황 이 부분은 공시 제출일에 현재 당사가 부여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의 총 잔여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144만 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현재 가격 단순히 2만원 정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이 금액 자체가 289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금액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스톡옵션 아직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주가에 크게 안 좋은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은 파도가 처음 이제 상장을 했었을 때 이 스톱 옵션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그때 대략적으로 256만 주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죠. 그 부분은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 이제
이 256만 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144만 주는 거의 한 40% 정도 이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주식수의 5.3%가 이제 스톡 옵션 이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 현재로서는 2.93% 물량 이제 퍼센테이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분이 주식이 또 소유가 변경됐다라고 공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증여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이제 배우자나 이제 가족들, 자녀들한테 증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시와는 다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스톡 옵션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왔던 내용은 좀 더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은 앞에 물량을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임직원들이 이제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증여나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행사를 했을 때는 현재 주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보통 바닥일 가능성이 높을 때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면 낮은 주가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증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도 전방 산업 관련된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고요. 파도 전방 산업은 결국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쪽이 좋아져야 파도도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AI 투자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적힌 뉴스 내용 주제 자체는 파도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알파벳, 구글 지주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이 확대에 대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져 있고 이제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출하 지연 문제에 언급한 부분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GPU 관련해서 꾸준한 수요 강세가 보이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참 이 부분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주가가 반등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이 내용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뭐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냥 명분 만들기 위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의 가능성, 의견을 얘기를 한 것뿐인 거지 이 AI 투자나 AI 데이터 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식이나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코스닥이 주가 하락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한 1.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초반에 좀 버티다가 오후 1시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파도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하락한 시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때 12시 40분 정도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결론은 뭐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하락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지난번에도 수급 자체가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또 5조 되는 정도 금액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거래 대금 절대량 금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급이 없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서 좀 관망하는 시장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5일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선거가 있죠. 이때 이제 선거를 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방향이나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망하는 장세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FOMC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또 방향, 정책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기 위해서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요인으로 해서 오늘 주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 가격이 변동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이나 기술력, 기업 가치를 잘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지속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